좋은 이성을 만나는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이성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채널 LBC에서 보내드리는 유일한 예능 방송이죠. 강남과의 연애운수. 오늘 주제는 좋은 이성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여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철웅 소장입니다. 오늘 주제 마음에 드시나요? 네, 항상 궁금해했던 주제입니다. 아, 궁금해했던 주제요? 네. 좋은 남성을 만나는 법이네요. 네. 좋은 남성을 만나는 법. 그리고 여성분들한테는 좋은 남성을 만나는 법이고 남자한테는 좋은 여성을 만나는 법인데, 자, 여기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것보다 보다. 페이크. 네. 본인도 속았죠, 지금. 그렇죠. 그러다 그거보다 힘든 상황을 같이 가보는 거. 힘든 상황을 같이 가보는 거. 예를 들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간단하게 산을 타본다라든가. 아니면은 좀 뭐랄까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편이라 번화가라든지 식당에서의 행동가짐이 좀 유의하는 편이죠. 식당에서 행동가짐이요? 뭐 직원이라든지. 직원. 팁을 이렇게 충분히 줘야 되는 그런 약간 그 아메리칸 스타일이네요. 맞네. 전체 계산에서 15% 정도 주는 게 맞나요? 맞네. 만 원짜리를 먹었으면 1,500원은 꼭 찔러줘야지. 잘 계산해서 센스 있게. 그렇군요. 1,000원 들 때는 꼭 물을 가득 채워서 엎어놓어서 돈 뺄 때 꼭 물이 엎어지게 그렇게 이제 해야지. 그게 진정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잘해서 싹 빼거나 아니면 엎을 수밖에 없는. 농담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지금 고양이전에 말씀하신 건 좀 예의 바른 사람, 예의 바른 사람, 그리고 힘들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렇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돌이켜 보니까 저는 힘든 상황을 같이 하자고 제안 받았을 때 거절합니다. 왜요? 저는 산을 타지 않아요. 저는 산을 싫어해요.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벌써 이제 마음이 다치신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막막한데? 막 이러면서. 좀 그런데? 근데 뭐, 꼭 산을 같이 타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런 이 사람이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이 뭐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는 순간, 아니면 뭐 누가 차를 긁었다고, 남자들은 이제 차를나 아니면 교통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여자친구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가 긁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막 차 긁었어 나 그거 갖고 막 맨날 계속 얘기를 하면 조금 재고하게 될 것 같긴 해요. 만약 제가 이제 그런 연애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가정해보면,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거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태클이 들어왔는데 차가 비싼 거였다면, 근데 차가 비싼 거면 마음은 아프겠죠. 마음은 아프게. 마음이 안 아플 수는 없어. 근데 그 아픈 거를 예를 들어서 차가 기스가 났어. 기스란 표현은 좀 그런가요? 차가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때 네가 나한테 말 시켜서 그랬잖아. 이거를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야. 남 탓하고. 이러면 좀 정이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스크래치 난 게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냐? 돈 많이 벌어야겠네. 이 정도까지는 귀엽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네가 그때 말만 안 시켰어도 내가 그러진 않았을 텐데 오늘 굳이 이렇게 차를 끌고 나오자고 그래서 내 차 비싼 거 알잖아. 예를 들어서 이러면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지 않나. 하다못해 뭐, 그러니까 저는 아예 제가 싫어하는 걸 안 하거든요. 등산을 하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집에서 책 읽고 있을 테니까 잘 갔다 와라고 말할 것 같긴 해요. 그 표정은 뭐죠? 저도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굳이 왜 싫어하는 걸 같이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든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걸 예를 들었군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같이 등산을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죠. 뒷동산은 갈 수 있어요. 뒷동산. 그러니까 상향 각도가 5도 이상은 안 간다. 5도 이상은 가지 않아요. 우리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혼자 사는데 그 집이 한 10도 올라가야 돼. 그러면 안 가. 그러면 이제 그럼 재고하는 거지. 혼자 살아도 재고. 그런데 여기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있었어요. 이런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재밌는 연구가 뭐가 있었냐면 이 연구의 목적은 그거예요. 최적의 선택을 언제부터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는 상황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해요. 이 지켜보는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20살에 첫 연애를 시작을 한다고 가정하면 내가 이성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잘. 그렇죠. 그러면 이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연애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이 사람을 결정 짓겠다라고 정하는 시점. 그래서 지켜보는 시점과 선택을 시작하는 시점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물론 처음 선택해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연구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지원자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저희가 이제 직원을 뽑는 입장에서. 근데 이 지원자가 좋다. 그럼 뽑으면 나머지 지원자를 못 봐요. 근데 안 뽑는다. 그러면 다음 지원자를 보는 대신 방금 그 사람은 선택할 수 없어요. 약간 사랑하고 비슷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언제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 3명을 봤어요. 그러면 네 번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앞에 3명보다 좋다. 그럼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럼 언제부터 할 거냐? 첫 번째 사람을 선택할 거냐? 예를 들어서 안 할 거죠. 그쵸.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보다 낫다. 선택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 안 할 것 같아요. 네 번째 사람. 고민이 되는데 네. 우선 안 할 것 같아요. 우선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몇 번째 사람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게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이라면 나는 몇 번째부터 선택을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 중에 제일 괜찮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괜찮은 사람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몇 번째부터 선택하겠다. 계속 괜찮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럼 저는 뭔가 90번대 선택할 것 같은데. 90번대? 괜찮은 사람이 한 50번대에서 다 나와버렸으면 어떡하죠? 그때 이제 체념해야지. 그때 체념하는 거예요? 내 운명이 들어가. 실제로도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뒤로 미뤄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의 최적 위치는 37%입니다. 37% 이후부터는 물론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니까 그거 하면 안 보실 거잖아요. 끄실 거잖아요. 네. 물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도 틀릴까 봐 저도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결과는 37%예요. 7%. 세 번째 거의 세네 번째 안으로 선택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보통 한 36점 몇 프로가 나와요. 이걸 해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1명이다. 그럼 선택해야겠죠? 2명이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선택을 안 할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보다 괜찮으면 선택할 거고 괜찮지 않아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선택했을 때 50%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은 첫 번째 사람을 선택을 안 할 거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보다 괜찮으면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못 봐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보다 별로예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을 선택하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때 이건 지금 33% 시점부터 선택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33% 이렇게 하다 보면 최적이 36점 몇 프로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이 인생에 있어서 이성을 선택하는 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뭐 10살, 10대부터 60살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한 20년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20년. 20년 정도가 선택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37%의 지점이면 20년에 37%면 7점 몇 년이에요. 그럼 내가 이성을 만나는 시점에서 7년 후부터는 이제는 과거에 만났던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적의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살부터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땐 27부터는 지금까지의 사람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0이면 37인가요? 30부터 예를 들어서 30부터 본인이 연애를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30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연애를 끝나는 시점이 더 이상 연애를 못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몇 살? 뭐 사람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부터 시작했는데 40에 끝났다. 그러면 33살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살부터 40살까지 10살부터 50살까지 한다고 치면 40년이잖아요. 그러면 3.7 곱하기 4 그래서 3, 40이 한 예를 들어서 10살부터니까 한 23살, 24살 이때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20살, 제가 좀 좁게 봤어요. 20살부터 뭐 4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표정 왜 그래요? 빠듯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표정으로 이렇게 줬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계속 제 얼굴에 머리에 맴돌았을 테니까요. 표정만 들어서 다행이네요. 공감각적 표현이었어요. 표정을 들었다. 그래서 20살부터
40까지 내가 연애를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성을 만나는 시장이 있다. 가정하면 27부터는 과거에 만났던 사람보다 가장 괜찮다라고 나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선택해도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최적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한 50%인가? 하여튼 그 정도. 50%는 안 되겠다. 한 3, 40%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지원자가 2명일 때 두 번째를 선택하면 이 사람이 최적일 확률이 50%잖아요. 그리고 그 3명일 때도 그렇게 하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50%가 넘는 확률은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숫자를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데 50%가 넘지 않되 어쨌건 내 인생에서 그렇게 했을 때 최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택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는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최적을 만날 수도 있고 난 이렇게 했는데도 최악을 만나진 않겠지. 왜냐면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90% 시점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과거의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올 확률이 5%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제가 계산은 다시 안 해봐야겠지만 10% 미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 미만일 거고 5%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이 이거를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거는 하나의 기업 입장에서 지원자를 뽑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줄지 않아요. 사람의 가치는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37% 지점에서 선택을 하더라도 과거보다 나는 가치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 다른 가치로서 보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게 최적일 확률은 더 떨어지는 거죠, 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37% 이전 지점에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후로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거를 해서 나에게 지원자라는 표현은 그렇죠. 지원자를 더 많이 늘려놓거나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건 어쨌건 뭐 수학적인 계산 쪽이니까 그게 꼭 100% 맞는다 이건 아니에요. 최적이라는 건 최고의 선택이랑은 다른 거예요. 최적은 최고의 선택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내가 시작한 시점이 언젠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유의지로서 예를 들어서 목적이 결혼이다. 어쨌건 선택을 한다는 건 결혼이잖아요. 결혼은 아니고 그냥 연애면 그냥 계속하면 되죠. 근데 결혼이라고 했을 때 내가 결혼을 목적으로 연애를 할 마지막 나이가 언젠가.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서 첫 지점과 마지막 지점의 37% 지점인 내 나이가 언젠가. 그러면 그 나이부터는 과거의 사람보다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그 사람 선택하면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최적의 사람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37%부터 선택하려고 봤는데 다 별로예요. 그러면 본인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거나 아니면 운이 정말 지지리도 없거나 그러면 운이 없던 본인의 가치가 떨어졌던 그냥 전에 사람보다 괜찮으면 선택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지.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압쪽이죠. 37%면. 그러니까 한 3분의 1 지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3분의 1이 지난 지점부터는 이제는 선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있죠. 좀 분위기가 어두워졌네요. 고양여자님도 이제 좀 끝이 90이라서 그치. 아직 멀었어요 지금. 그렇지.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연애를 시작하셨던 게 10살 정도였었으니까 80년 정도. 그러면 이제 33%.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직 많이 남았네요. 맞네요. 24니까 한 4, 5년 남았네요. 4년 정도. 끝을 늘려놨어요. 끝을 늘려도 이게 참 곱하기라는 게 그래요. 맞네요. 어쨌건 뭐 길게 잡아도 한 6년 안에 쇼부를 보셔야 90까지 이제 그렇게 연애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어쨌건 그 뛰어들기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그 지점 37% 지점에 만난 사람이 최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또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37%부터는 이제는 선택을 해도 되는 시점이라는 거지 그 시점이 최고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37%부터 내가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병신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원자가 너무 별로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게 90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90% 지점까지. 그래서 왜냐면 앞에서 내가 좀 비교군보다 어쨌건 여기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넘어간다 그러면 좀 낮춰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7%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원자를 뽑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것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횟수, 부모님을 찾아가는 횟수, 뭐 이런 거 안 보잖아요. 내가 보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 연애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고현진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냐는 게 있어야 이 37% 지점부터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과거랑 비교가 가능한 거지. 근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속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기억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거에 만난 사람이 더 좋아 보이나요? 아니면 더 별로로 생각되나요? 어떠세요? 이런 게 참 더블 바인드라고 어떻게 물어봐도 저는 그걸 가지고 나쁘게 몰아갈 수 있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게 이제 이중구속이라고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정신병이 생긴대요. 저는 좋을지언정 저랑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연애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맞는구나를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뛰어들기가 시작됐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왜 표정으로 욕하세요? 자꾸. 나 말로 할까요? 나중에 이 영상은 안 볼 테니까 자막으로 보내주세요. 자막으로. 그렇죠. 쿠키 영상으로. 쿠키 영상으로. 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그럼 갈기갈기 찢어지겠네요. 참 재밌는 법칙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10군데를 보겠다라고 했으면, 처음엔 3지점까지 보고 4지점부터는 선택할 준비를 해야 돼요. 똑같은 물건을 보다가 다시 그곳을 갈 수 없다고 가정했을 때, 3곳보다 더 싼 곳이 나오면 사는 거예요. 내가 집을 팔 때도 똑같죠.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가지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3일째 이후로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팔아야 돼요. 그 사람이 최고가를 제시했다면. 3일째 이후로 어떤 사람이 최고가를 제시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넘기면 더 이상 그 최고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알고리즘 인생을 개선하다의 첫 챕터에도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그걸 한번 혹시라도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37%인가요? 네, 37%죠. 30%.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냥 이제 선택하라는 거야. 두 가지를 얘기하긴 했죠. 37%에서 선택하라. 근데 그러려면 자기가 선택하려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처음에 제가 기준을 물어봤던 거고요. 아니면 그냥 자기 좋아해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만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현명한 고향여자님이 이런 남자는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여자는 좋은 것 같다. 혹시 있나요? 저는 이성을 선택할 때 예의를 중시하는 편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의를 보는 것도 제 기준이 있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제 생각이지만 예의가 바르면 약간 인성도 괜찮다라는 게 약간 박혀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성을 유혹하려는 목적이 있으신 분은 예의 바른 예의 바른 행동을. 근데 예의 바른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건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예의를 굳이 안 갖출 필요가 없는 순간에 예의를 안 갖추는 사람은 뭐랄까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노력이 좀 그만큼 적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화수의 내용 가르칠 때도 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 모든 노력, 예를 들면 유머러스하게 한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도 삐지지 않는 정서적인 노력이나 이런 걸 하겠다. 근데 그동안 안 해온 사람이 갑자기 하는 건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 그 사람이 익숙해지면 변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권현자님의 표현이 상당히 인상 깊은 부분이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나한테 빠져서 잘해주더라도 결국 이 사람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과연 감당이 되는가를 보려면 타인을 대하는 걸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겠네요.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선택을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아무래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본 분들이면 이제 고향여자를 유혹하는 건 쉽겠네요. 그래서 막 되게 그건 한 가지이죠. 한 가지구나. 그건 한 가지. 그렇죠. 더 이상 말을 아낄게요.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저기 순두
국 2개요? 이렇게 안 하고 뛰어가서 저기요 저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순두부국 2개를 끓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러는 제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이제 막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일에 어느 정도 좀 자부심을 가진 사람 그걸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회사 일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상대방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 실적을 위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한다 해야 되나? 굳이 부정적인 얘기를 끄집어내서 하는 사람은 확실히 좀 멀리하는 게 좋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약간 좀 자기 뭐 정서적인 측면이나 좀 가치관 같은 게 맞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예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플러스로 보는 것.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겠죠. 이런 거는 꼭 뭐 상대를 시험한다기보다는 그 상대의 원래 모습을 서로가 이제 보고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는 뭔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나려면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선악이 구별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들처럼 제가 순간 지금 예를 들려고 했던 만화가 마징가 Z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면은 너무 좀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이 나올 거 이런 반응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지금 고양여자님 세대에 맞춰준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또 맞추려면 어쨌건 뭐 어벤져스 같은 걸 예를 들어야 될까요? 그 정도? 거기에 보면 이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구분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구분되지 않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악인과 선인이 구분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방송에서 하진 않았지만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선악의 개념은 개인의 정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이건 좋은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선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떠한 점수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100점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런 걸 기대하셨을 거예요. 100점짜리를 만나는 법, 하다못해 90점짜리 이 사람 만나는 법, 이걸 기대하셨을 텐데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이 90점을 받으려면 어떠한 과목에 시험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수능 점수 90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운동 점수 90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내가 그냥 모든 사람이 원하는 90점? 근데 나한테는 그 사람이 빵점짜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봤던 재밌는 영화, 저는 재밌게 봤는데 사람들은 재미없어 했던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사람 당신 곁에 있어서 그렇지 내 곁에 오면 그 사람은 명품이에요 라고 그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영화 자체보다 그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있을 때 명품이 된다는 자부심이 있으면 결국 나와 잘 맞고 내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최소한 진실되기만 하다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의 안목과 나의 안목이라는 건 내 기준과 그 사람의 진실함만 맞물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안목은 결국 각자가 가진 기준인 거니까 그건 각자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그걸 찾는 여러 가지 요령 중에는 방금 말했던 고양이들이 말하는 타인을 대하는 것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 이외에 타인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그 사소한 거짓말 그런 것들 뭐 사소한 거짓말 자체가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너무 특별한가 오버하는가 너무 나를 특별하게 대하는 사람이니까 실은 걸러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안 해오는 이벤트를 나한테 맨날 해줘. 그게 이상한 거야. 왜냐면 이거는 분명히 끝날 거거든요. 파티는 끝나요. 이 사람이 나를 파티처럼 돼. 그러면 이 파티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일상으로 난 들어갈 거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상이 과연 어떤가를 봐야지.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데 나한테는 막 맨날 이벤트를 해줘. 이건 끝나는 거지. 왜냐면 사랑은 열병인데
우리가 이 사람이랑 계속 가는 거는 실은 열병이 계속 앓는 건 아니거든요. 열병은 어쨌건 끝나요. 서로가 일상으로 들어가니까. 일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37% 지점에서 선택하셔라. 이런 거다. 37%. 그렇죠. 37%. 자, 그렇습니다. 잘 계산하셔야 돼요. 37%라고 해서 37살이 아니에요. 37%예요.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해가지고 줄 그어가지고. 욕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거기 그 계산하는 데서 나왔다니까요.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거니까요. 근데 기분 나빠. 그렇죠. 저도 수학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저희를 기분 나빠하세요? 아니에요. 기분 탓이죠. 이래서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럴만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공돌이들 힘냅시다. 저도 공돌이로서 세상의 수많은 공돌이들 응원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항상 공감이 되는 게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말은 불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37%. 37%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현주의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저희는 보통 이제 교육 방송을 주로 만들고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는 채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강남배 연애운수 같은 좀 즉흥적으로 좀 재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는 좀 LBC 안에 있는 좀 특별한 방송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희는 이런 지식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그리고 뭐 책으로서 여러분들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의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 LBC 아카데미로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인사.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